안녕하세요. 이효수입니다. 오늘 배국방송 예고했던 대로 약간 늦었습니다. 레나라고 하는 그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를 감상하고, 그리고 시네마 토크까지 참여하고 춘천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좋은 영화였습니다. 아주 그 절제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정말 순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얘기죠. 다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정서, 잃어버린 풍경, 잃어버린 인간미, 이런 것들을 물씬 느끼게 만드는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 비교적 잘된, 좀 권유하고 싶은 그런 영화였어요. 오늘 주제는 속담입니다. 역사가 짧은 나라는 속담이 별로 없죠. 일본은 상고시대 때의 유물이 없죠. 마찬가지로 속담도 드뭅니다. 일본은 거의 한국 속담이나 중국 속담을 빌었습니다. 미국 역사가 짧죠. 속담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영국 속담을 차용해서 쓰거나 또 인디안 속담을 빌려서 씁니다.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 속담이나 중국을 빌려 쓰죠.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나라일수록 속담은 드물다는 겁니다. 속담은 그야말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소산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입을 오르내리면서 당근이 되기도 하고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명색이 소설가입니다. 유난히 속담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담은 다 작자 미상입니다. 거의 누가 만들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속담은 거의가 한 줄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장 40년이 넘도록 소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속담처럼 그렇게 오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이 몇 줄이나 될까 한번 생각하면은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재미난 속담, 특히 우리 속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늙은이 망령에는 고기가 약이고 아전 망령에는 돈이 약이다. 여기서 아전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벼슬아치를, 낮은 벼슬아치들을 얘기합니다. 이때 조선시대 때도 이미 그 뇌물을 먹는 것이, 그 낮은 벼슬아치들까지도 뇌물을 먹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었었던 모양이에요. 말은 적을수록 좋고 돈은 많을수록 좋다. 네, 참. 이게 돈에 관한 속담을 우선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어깨는 무거워진다. 그렇죠. 예. 주머니는 가벼워지면은 어깨는 무거워진다. 이게 지갑이 가벼우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집니다. 예. 백냥이면 형벌도 면하고 천냥이면 사형도 면한다. 이야, 이건 뭐 돈의 절대적 위력을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사실 돈이 제일은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한 속담도 있습니다. 집값 백냥에 이웃은 천냥이다. 돈보다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돈 없으면 정막강산, 돈 있으면
금수강산. 예. 무궁화 삼천리 활해강산도 돈이 있을 때 활해강산입니다. 금수강산입니다. 돈이 없으면 참 적막강산이죠. 우리 속담 중에 재미나는 것, 재수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이게 곰의 진짜 가치는 그 웅담에 있는데, 이게 재수가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답니다. 근데 재수가 또 없으면 접신물에 빠져도 익사합니다. 또 재수가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합니다. 또 우리 속담이 이런 것도 있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아, 이거 여유 있습니다. 예, 엎어진 김에 쉬어가지 뭐. 예. 그리고 참 씹을수록 맛이 나는 속담, 아로새길수록 교훈이 되는 속담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하고 원수는 되더라도 악한 사람하고 벗은 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아주 정말 큰 교훈이 되고 격언이 됩니다. 착한 사람하고 원수는 되더라도 악한 사람하고 친구는 되지 말아야 한다. 이야, 이거 참 큰 교훈이죠. 예. 영국 속담 하나 예를 들까요? 영국은 역사가 깊습니다. 해학과 풍자가 역사가 깊을수록 발달해 있죠. 범죄자는 자기가 교수형 당할 것은 슬퍼하지만 자기가 범죄자라는 사실은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도 뭔가 심오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교수형 당할 것은 슬퍼하면서 자기가 범죄자라는 사실 자체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작 중요한 근본 원인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내 배가 부르니 종의 배고픈 줄은 모른다. 오늘날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예, 내 배가 부르다고 종의 배고픈 건 모르는 것. 신분이 높은 분들이 대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 외면하거나 몰라주는 경우 많습니다. 10사람 형리를 사귀지 말고 한 가지 죄를 범하지 말라. 교도관 10명 아는 것보다는 죄 한 가지를 안 짓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우리나라 속담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수시로 자주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속담들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 모아 태산, 아는 게 힘이다. 그런데 모르는 게 또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예. 아는 게 힘만은 아니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속담들 하나씩 올려보실까요? 최근에 그 현대식 속담들도 유행합니다. 대충 한번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여. 현대식 속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패러디해서 소문난 잔치에 주차할 곳 없더라. 예, 그렇습니다. 요즘 주차난이 가뜩이나 심각한데 특히 소문난 잔치집에 가면은 더 주차난이 심각하죠.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속담, 이거 보면은 요즘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도 신경통이다. 이렇게 요새 패러디 했군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속담은 고생 끝에 병이 온다. 이렇게 패러디 되어 있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이랬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죽는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근데 아는 길은 곧장 가라. 작은 고추는 맵지만 수입고추는 더 맵다. 서당께 3년이면 보신탕감이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죽지만 않으면 산다. 네, 이런 재미나는 속담들이 요즘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속담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속담의 특징 한번 볼까요? 예전에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데 요즘 점점 굴뚝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사용하는 빈도도 적어졌습니다. 또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앉는다. 근데 요즘은 부뚜막이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싱크대죠. 그런데 이제 싱크대는 예전에 부뚜막은 야트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싱크대가 상당히 높아져서 개가 그 위에 뛰어 올라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 속담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속담도 어느 정도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말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나라고 무한한 잠재력과 해학 그리고 풍자가 아주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자긍심을 느끼셔도 좋죠. 예전에 조금 아까 제가 이제 그 일본은 그 상고시대 때에 유물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일본은 그것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그 유물을 훔쳐다가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그것을 꺼내가지고 일본에도 상고시대 유물이 있다고 학계에 발표하는 바람에 어떤 학자가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학계가. 그랬는데 프랑스에 또 어떤 분이 그걸 CCTV로 찍었어요. 몰래 감춰 놓았다가 다시 발굴하는 걸 CCTV로 찍어가지고 아주 엄청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속담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예술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그 나라 특유의 선, 그 나라 특유의 색채, 그 나라 특유의 형태가 갖추어지려면은 500년이 걸립니다. 5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나라의 예술이 정립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사실은 예술이 정립될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 다양한 모색을 거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굳이 우리가 예술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거치는 나라에 가서 그걸 흉내내거나 배우는 것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외국 것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것도 좋은 것이 엄청나게 많죠. 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한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세라믹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바이오 세라믹, 그릇도 바이오 세라믹, 이런 말들이 유행했는데, 이것은 사실 미국 나사에서 우주복을 개발했는데, 그 우주복이 바이오 세라믹이라고 하는 소재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 나사가 어느 정도로 자랑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지구상에는 이 이상의 첨단 소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우주복을 우주인들이 입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아도 14일, 2주일이죠. 2주일 정도는 정상 활동을 할 수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그 생체 에너지가 체내에 이제 그 의복에서 공급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가? 원래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흙을 고열 처리했을 때 거기에 이제 코팅되는 유리 물질을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이 도자기에서 유래됐는데요. 현대에서는 물이나 불, 열이나 물에 이 강한 그 소재를 그 좀처럼 그 분자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 소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어디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가 하면은 짚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짚. 뭐 짚이라든가 톱밥이라든가 또 낙엽 같은 소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짚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었죠. 우선은 지붕에도 짚을 이용했습니다. 그 초가지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벽에도 짚을 썰어서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벽을 발랐습니다. 또 바닥, 방바닥이나 마당이나 이런 데도 짚을 썼습니다. 멍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석도 멍석으로 방석을 만들어서 깔기도 했죠. 그 다음에 뭐 오래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짚을 많이 썼습니다. 쌀도 벼도 다 가만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짚으로 만든 소재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금줄을 매달았습니다. 오래 갈무리해야 하는 건 물을 겨울에 신선하게 갈무리할 때 짚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주, 누룩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짚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흔해 빠졌기 때문일까요? 집세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질기고 좋은 소재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삼으로 만든 미툴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하고 집세기하고 비교할 때 사실은 집세기를 즐겨 썼던 이유가 피로도가 한 3배 정도 덜 하답니다. 그러니까 짚이 굉장히 사실은 유용한 그러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기감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감이 아주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집 지을 때 보면 거의가 다 이 손짓으로 다 맞춥니다. 그 수평, 수직도 도구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건축할 때 옛날에 그 한옥 건축할 때는 보면은 그 먹줄이라든가 또는 돌에다가 실을 매단다든가 또는 유리대롱에 기포를 띄워서 중심을 잡는다든가 했습니다. 굉장히 그 지혜로운 민족이었었죠. 벼는 어떻습니까? 벼는 처음부터 그렇게 벼가 곡식이 찰지거나 알맹이가 굵지는 않았답니다. 벼 이전에는 사실은 벼가 자기를 개량하기 이전에는 아주 질이 멸렬해서 사실은 그 논에 있는 피가 더 인기가 있고 기장이나 좁쌀,
수수가 더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벼가 그 인간에게 잘 보이면은 그 종을 보존해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나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벼가 스스로 다른 그 인간에게 사랑을 받는 식물들한테 정보를 수집해서 스스로를 개량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벼가 인간에게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거의 인간은 벼의 노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가물면은 뭐 거의 목숨을 걸고 노래 나가서 서로 논문 내기에 바쁘고 이웃끼리 멱살잡이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벼가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농약을 뿌려대고 그리고 비료를 뿌려대고 해서 빠른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개발합니다. 벼가 볼 때는 큰일 났습니다. 결국 이것이 유독물질인데 인간에게로 결국 되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벼가 스스로 인간이 죽으면 저 노예들이 죽어버리면 자기네들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벼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벼나 쌀, 집 이런 것에는 사실은 인간에게 유익한 그야말로 인간을 생명을 연장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서의 믿거나 말거나 했습니다. 오늘 동료 뭘 불러 드릴까요?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송화도 한창입니다. 다 아시죠? 같이 따라 부르겠습니다.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네, 방금 안방에서 사모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코디, 이회수의 전용 코디, 사모님으로부터
점퍼를 벗으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아마도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돌직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이회수의 촌철살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시중에서 여러분들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 책은 그 해냄 출판사에서 처음에 그 광고용으로 신간이 나왔을 때 부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신간 나올 때 책 빨리 사시면은 이런 것들이 묻어갑니다. 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묻어가는 놈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책입니다. 예. 올 돌직구 누가 맞을런지 맞으시는 분들은 압니다. 슬프신가요? 더 슬픈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아프신가요? 더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하늘은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대의 고통을 거두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뭘까요? 도시는 사실은 남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고 내 아픔은 내 아픔입니다. 아파트 여러 가구가 모여 삽니다마는 20cm밖에 안 됩니다. 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옆집에, 옆칸에죠. 옆칸에 사람이 죽어가도 몇 달 동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은 어떤가요? 옆집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옆집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입니다. 옆집이 잘 되면 나도 기뻐합니다. 이것이 시골의 정서입니다. 뭐 오늘날은 안 그런 시골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인간답게 사는 법이 시골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죠.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쨌건 간에 소년기, 청년기는 가급적이면 자연 속에서 좀 보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 가르치는 것, 자연만한 스승이 없습니다. 나뭇잎 한 장이 수만 권의 책입니다. 사람을 낳으면 시골로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뭐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로 보내더라도 사람은 시골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밤,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수였습니다. 종방하겠습니다.